네, 여러분. 자, 27강 6단원 기출문제 이제 바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다 풀고 나서 해설 확인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6단원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1번 문제. 26년 수능 20번 바로 작년 문제네요. 자, 여기 보면은 유럽의 첨단 지역들, 유럽의 첨단 지구들이 쭉 나와 있고 이 중에서 두 개를 골라내는 거네요. 자, 먼저 봅시다. 가는 글래스고우와 에든버러 일대의 첨단 산업 클러스터 처음 나왔어요. 이게 거의 진짜 거의 처음 나왔는데 글래스고나 에든버러 같은 우리가 도시들을 물론 학습지엔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별표를 치진 않았죠. 이렇게 점점 이렇게 전형적인 지역에서 조금 더 예외적인 지역으로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전자산업에 필요한 원료 물질, 예, 요거 실리콘 뜻하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계곡이라는 뜻이 담겨 있대요. 자, 산업화 초기에는 조선 및 제철 산업 그랬다가 전자 및 반도체 이렇게 바뀌었대요. 일단 글래스고나 에든버러가 영국에 있다는 것만 알아도 문제가 반 이상은 풀립니다. 아마 여기가 이제 영어로 이렇게 뭐 이 실리콘이라는 말을 쓰니까 이걸로 이제 영국을 유추하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여튼 그래서 영국인 거를 안다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케임브리지잖아요. 그죠? 케임브리지 사이언스 파크. 그죠? 여기가 아니고 그죠? 원래 산업화 초기 단계부터 발달했던데 여기 B를 말하거든요. 여기가 실리콘 글렌입니다. 이거 우리 뭐 학습지에 물론 있지만 내가 따로 별표를 쳐주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요게 이제 작년에 나왔었던 거죠. 실리콘 글렌. 그래서 요게 이제 B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지중해 연안 도시 휴양 도시인 칸 리스와 가깝고 영국에 가니 어쩌고 저쩌고. 자, 지중해 연안 힌트가 나왔고요. 그죠? 그다음에 칸이나 니스 요거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요거는 프랑스죠. 프랑스. 요게 소피아 앙티폴리스 이네요. 이.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지도에서 우리 답이 아니지만 이제 언급된 곳 한번 찾아보면 자, C가 아까 얘기했듯이 캠브리지 사이언스 파크고요. 그 다음에 E가 아까 방금 말한 그죠? 소피아 앙티폴리스. 그 다음에 D가 제3 이탈리아. 그 다음에 A 있죠. 핀란드죠. 오울루죠. 오울루 테크노. 그래서 여기를 뭐 오울루 테크노 뭐라고 해야죠? 테크노폴리스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거 오울루 테크노 타운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오울루 테크노폴리스라고 적어두겠습니다. 자, 요렇게 있고 이 중에서 우리는 B와 E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A2 지역에 대한 설명. 자, 23년도 수능이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도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의 다양한 산업 지역이 나오는데 A는 이거 네덜란드죠? 예, 로테르담 일대네요. 그죠? 그 다음에 B는 여기 전통공업 지역 중에서도 프랑스 쪽에 속해 있는 로렌 지역이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오면 C는 샌프란시스코네요. 자, 그 다음에 D는 시애틀, E는 디트로이트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면 자, A는 로테르담 일대가 로렌을 뭐 중심으로 제철공업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로렌에는 캠브리지 사이언스 파크 아니죠. 영국에 있죠. 자, 샌프란시스코에는 실리콘밸리. 문제 자체는 쉬웠죠. 그죠?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그다음에 D에는이 아니고 E고요. 그다음에 휴스턴을 중심으로 한 석유화학 지역은 여기에 표시가 되지 않았죠. 정답 3번입니다. 2번 문제.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겠습니다. 25년 수능 20번. 가라의 국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하면서 이제 떤 나라의 그 국경에 대한 이제 그 문화권 뭐 이렇게 나와서 언어권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수도 브뤼셀이 힌트겠네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한다. 사실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지도 모양 봐도 알 거예요. 자, 여기 벨기에에 대한 문제죠.
자, 벨기에의 여러 언어를 구분하는 건데, 자, 이 나라의 헌법은 인접국인 나다라의 언어를 작성되었다. 그래서 네 개의 언어권을 헌법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네 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메이저는 두 개죠. 이제 메이저는 두 개고 그 밖에 이제 다른 언어가 사용되는데 우리 공부하기로 그죠? 벨기에 북쪽 지역은 네덜란드어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죠? 자, 네덜란드어 알겠고요. 그죠? 플랑드르, 뭐 왈로니아 이러면서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남쪽은 우리가 프랑스어를 사용한다고 배웠어요. 자,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이제 가는 벨기에고요. 나는 어 나는 프랑스, 그죠? 그다음에 다는 네덜란드. 그럼 라가 남는데요. 라 여기 이제 벨기에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면 국경과 맞대고 있는 나라에 독일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다라가 각각 벨, 그다음에 나가 프, 그다음에 다가 네, 라가 독일. 그죠? 이렇게 해서 요렇게 네 나라로 이제 우리가 규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가는 벨기에는 내륙 국가이다. 아니죠. 벨기에는 북해연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라인강 하구, 그리고 죄송합니다. 자, 라인강 하구에는 석유를 비롯한 어쩌고 저쩌고 로테르담 맞는 얘기죠. 예, 요거는 아주 정확히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나에는 프랑스에는 루르, 그 다음에 독일에는 로렌 거꾸로 됐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에서 라는 모두 유럽연합 가입국이다. 예,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모두 EU 가입국 맞네요. 정답은 니은 리을 2번입니다. 자, 기억본 요거 기억 니은 리을도 있기 때문에 예, 조심했어야 될 문제이죠. 자, 25년 수능 20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수업 시간에 한번 풀어봤었죠. 선생님도 풀다가 틀려갖고 되게 당황했었는데 요거 쉽지 않은 문제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미국의 6개 도시 간의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가라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휴스턴 중 하나임 했습니다. 자, 일단 생각해보면 로스앤젤레스랑 샌프란시스코는 그저 서해안 쪽에 있죠. 그 캘리포니아, 그저 미국 서해안 쪽에 있고 시카고는 우리가 러스트벨트였어요. 그죠? 5대5 연안. 자, 그 다음에 휴스턴은 멕시코만 연합이었죠. 그죠? 남부에 멕시코만 연합에 있다. 자, 요런 정도의 이제 기준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뉴욕과 보스턴 짧은 거리였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나다라 네 지역 중에서 선생님은 요거부터 한번 보고 싶어요. 짧은 거리, 그나마 559km면 사실 서울, 부산보다도 긴 거리지만 미국에서는 짧은 거리죠.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마 로스앤젤레스랑 샌프란시스코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죠? 가나가. 그거 정도는 우리가 눈치를 채고 일단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뉴욕에서 그나마 가까운데 이제 동부 쪽이면서 러스트벨트에 해당되는 시카고가 뉴욕과 거리가 짧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라가 시카고. 자, 그 다음에 시카고에서 이제 휴스턴이 가깝냐, 로스앤젤레스가 가깝냐, 샌프란시스코가 가깝냐, 놓고 보면 휴스턴은 서해안까지 가진 않았잖아요. 그죠? 시카고는 상당히 동부인데, 그래서 여기가 아마 이렇게 봤을 때 휴스턴이다. 요걸 휴스턴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넘어와 보면 남쪽에 있잖아요. 휴스턴이. 그러니까 여기가 로스앤젤레스, 그 다음에 가가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 요렇게 놓고 한번 풀어보죠. 이게 이제 지도를 머리 좀 떠올려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놓고 가겠습니다. 가나다라 샌 로휴시 놓고 문제 한번 보죠. 자, 샌프란시스코에는 영화 산업의 중심지 할리우드 아니고요. 그 다음에 휴스턴에는 석유화학공업 맞죠. 자, 그 다음에 시카고는 5대5 연안 도시로 내륙교통의 중심지 맞죠. 자, 그 다음에 다는 나보다 휴스턴은 로스앤젤레스보다 고위도 아니죠. 휴스턴은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정답은 니은 디귿 2번입니다. 예, 요 문제도 정확하게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 자, 다섯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했습니다. 하나씩 보죠. A. 에스파냐, B. 영국, C. 벨기에, D가 잘 안 나왔지만 스위스, E가 폴란드네요. 자, 이 나라들에 대한 설명 하나씩 보죠. 자, A의 카탈루냐 지역, 그죠? 고유한 언어와 문화 때문에 분리 독립을 요구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B의 영국의 파다니아 아니죠. 이거 파다니아, 이건 이탈리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벨기에는 복수의 공용어 사용하고 있고요. 스위스와 폴란드는 유럽연합 가입국이다. 자, 여러분 스위스는요, 영세 중립국이라는 걸 표방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세, 영원히 나는 중립이야. 어떠한 국제기구에도 가입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긴 하겠지만 예외를 굳이 기억하는 것보다는 이 원칙을 먼저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떠한 국제기구도 가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위스는 X겠죠. 그러면은 답은 기억과 디귿 2번입니다. 자, 여섯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 자, 여기 보면 이 문제가 사실 나올 때 좀 약간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작은 나라들까지 하면서 야, 이거 진짜 지리 덕후들 보고 맞추라는 거야 라고 했는데 기출이 된 이상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내륙국은 영토가 바다와 접하지 않은 국가이다. 유럽에는 면적이 좁은 내륙국이 많다. 대표적인 국가는 바티칸과 산 마리노를 둘 수 있으며 이들 국가는 어디에 둘러싸여 있다. 선 바티칸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인데 로마 시내에 있다 그랬죠.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로 둘러싸인 국가입니다. 아주 작아요. 산지 위치한 안도라는 어디를 포함한 두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우리가 안도라는요, 지도에서 한번 보면은 피레네 산맥이라고 에스파냐와 프랑스 사이에 끼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에스파냐 혹은 나아가 에스파냐 혹은 프랑스겠죠. 룩셈부르크는 우리가 그 나라 사람들은 싫어한다 했지만 우리는 묶어서 베네룩스로 묶죠. 그죠? 그 프랑스와 독일 사이로 이렇게 베네룩스 3국이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죠? 여기 보면 룩셈베르크는 벨기에와 어디 다에 둘러싸인 내륙국이다라고 돼 있죠. 아, 그럼 안도라와도 접해 있고 룩셈부르크와도 접해 있는 게 나겠네요. 이게 바로 프랑스겠죠. 나는 프랑스고 그다음에 다는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또 읽어봐야 되겠어요. 다는 룩셈부르크를 포함한 4개국의 내륙국 및 그 외의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상당히 많은 나라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죠? 그리고 베네룩스 3국의 위치를 떠올려 본다면 다가 독일로 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자, 그래서 요 안도라가 어디를 뭐 둘러싸고 있느냐 이런 게 조금 더 문제가 어려웠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놓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벨기에의 왈로니아 지역에서는 프랑스어를 주로 사용한다. 맞죠? 그 다음에 프랑스에는 로렌 공업 지역이, 독일에는 루르 공업 지역이, 이것도 맞는 설명이네요. 그다음에 가와 다는 이탈리아와 독일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탈리아랑 독일 사이에 여러 나라들이 끼어 있고요. 예, 바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남부 유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기억니은 3번 되겠습니다. 예, 이 문제 쉽지 않았고요. 아마 시험장에서 만났으면 당황했을 거예요. 안도라, 산마리노 막 이럴 텐데 이런 문제들은 뒤로 일단 넘겨놓고 차근히 나중에 생각해 보도록 해주면 조금 더 그나마 정답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문제, 유럽의 클러스터 지역 또 나왔습니다. 가다에 해당되는 지역을 A에서 F에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먼저 1번을 보면 1일차를 보면 발트해 북동쪽 그 다음에 뭐 테크노폴리스라는 게 설명 이름이 나와 있어요. 테크노폴리스 방금 우리가 오울루 한번 떠올려 봤잖아요. 오울루인가? 자, 보시면 일단 발트해가 뭔지를 보시면 편합니다. 이번 문제를 계기로 알아주시면 좋은데, 자, 유럽에 있는 주요 바다 중에 지중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중해에서 한 칸 더 안으로 들어가면 흑해라는 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바다, 지금 쌤 V자로 체크한 여기를 우리가 북해라고 하죠. 그리고 요 북해에서 안으로 쏙 들어간 여기가 바로 발트해입니다. 이 발트해 북동쪽에 여기는 여기 A 여기가 바로 오울루 테크노폴리스였죠. 그죠? 오울루 테크노폴리스.
자, 그러면은 일단 가는 A고요. 그 다음에 2일차에 가면은 자, 라인강하고 입지한 석유 클러스터. 예, 이거 로테르담이네요. 로테르담 위치는 우리가 금방 찾을 수 있죠? 예, 네덜란드에 있는 D네요. D, 요게 로테르담. 그러면 D고요. 자, 그 다음에 알프스 산맥 남쪽에 다품종 소량 생산. 그 다음에 알프스 산맥 남쪽, 알프스 산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거기 남쪽에 다품종 소량 생산 당인적 중소기업. 자, 여기 바로 제3 이탈리아거든요. 그래서 알프스 산맥 남쪽에 제3 이탈리아 잘 보면 E랑 F 중에 헷갈릴 텐데 E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A, D, E 해서 정답은 2번이에요. 나머지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B는 이제 여기가 노르웨이하고 스웨덴 딱 경계라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을 텐데 여기도 우리가 많이 다루기는 했어요. 여기가 이제 뭐 오슬로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있는 그 지역인데 여기를 이제 그냥 선생님은 영이 그냥 오슬로라고만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노르웨이에. 자, 그다음에 D 나왔고요. C 여기 함부르크라는 도시예요. 잘 나오진 않았죠. 그다음에 우리가 F는 배웠습니다. 그죠? 소피아 앙티폴리스 위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어쨌든 2번이다. 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문제, 가다 도시를 A시에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세 도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5대5 연안에 이렇게 쭈루룩 나와 있어요. 아마 위치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도 외우라 했으니까 여기가 시카고, 디트로이트, 여기까지는 아마도 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 정도는 알아두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여러분들 요거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C는요, 이거 안 배웠는데 피츠버그라는 도시예요. 아마 수업 시간에도 요 문제 풀다가 아마 봤을 텐데 피츠버그는 위치를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이름을 몰라도 한번 보죠. 자, 철도교통 내륙선 중심지 미국에서 아주 큰 도시 고층화된 스카이라인 요게 바로 시카고에 대한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오데오 수운을 통해서 모피 교육하다가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 중심지 요게 디트로이트였죠. 자, 그 다음에 에팔레치아 산맥이 힌트예요. 미국 동부에 있는 산맥이잖아요. 요 미국 동부를 지나가는 산맥 위에 위치한 석탄 입지 여기 피츠버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카나다 A, B, C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문제들 풀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이야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